자, 두 번째 발표는 로컬 사회 문제와 디지털 기술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발표하실 분은 주식회사 커넥트의 박하솜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커넥트 대표 박하솜입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메타버스는 아닌데, 저희 이렇게 서브 주제를 보니까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실감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한 사회 혁신을 모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그 외에 다양한 디지털 기술 분야로 초청이 된 것 같아서 일단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 지역에서 다뤘던 내용은 로컬 문제, 그러니까 저희 회사, 그러니까 저를 비롯한 저희 회사 직원들이 어떻게 해서 로컬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됐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시츄에이션을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공유를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좀 거창하게 잡아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한 프로젝트를 소개를 드리자면 저와 저희 회사에 대한 배경을 조금 소개를 드려야지 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조금 다뤘는지 그리고 이런 행동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는 이제 저는 2014년도에 파워블로거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케팅이라는 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서울 남자를 만나서 서울에서 거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을 전북에서만 살아야 되는 공무원을 만나다 보니까 경력 단절 여성이 되어서 전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그 뭔가 이렇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전주를 내려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왜 나는 서울에 갔지? 그리고 나 말고 왜 다른 청년들은 전주를 떠났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라도 지금 이렇게 놀고 있으니 좀 해결을 해볼까? 작은 한 사람의 움직임이 뭐가 도움이 그렇게 되겠냐는만 그래서 제가 저희 팀원들을 좀 모아서 작은 프로젝트를 합니다. 저는 이제 마케팅이라는 업을 하는 게 블로거로 이제 소소하게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업이 됐는데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잘할 수 있는 건 이제 마케팅이니 전북 소상공 연합회의 주관으로 이제 저희 좀 봐주세요. 소상공인들을 좀 모아주세요라고 이제 어필을 드렸고 그리고 청년들을 모아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좀 모아서 마케팅 교육을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와 함께 소상공인을 모집을 했고 요 둘을 연결을 하면서 무료 마케팅을 교육을 해줬으니 너희도 가서 무료로 너희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한번 해봐라 하고 연결을 해서 무료 마케팅을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사례를 이제 이어서 저의 첫 번째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해본 계기가 되었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거래처가 생기면서 그 거래처 뒷골목이 굉장히 이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골목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전주 원도심 도시재생 골목 사업에 이제 참가를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그 LED 선을 이어서 예쁘게 간판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 거리를 정비하고 쭉 전시를 하는 행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또 우수 사례가 선정이 되면서 저는 또 소소하게 로컬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저의 거래처가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계속 맞닥뜨리게 되는 위치에 서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창조 경제 쪽에서 있었던 그 소셜벤처 청년 창업 비즈니스 모델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객사에 있는 9시 이후에 그 문이 다 닫혀서 아무도 오지 않는 거리에 그 유휴 공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곳에 이제 대표님들을 설득을 해서
독립 영화라든지 전주에 관련된 영화를 상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외부 관광객이나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조금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저희 회사는 로컬 문제에 굉장히 맞닥뜨려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어떤 업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마케팅 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케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컨텐츠도 생성을 해야 되고요. 그거를 바이럴도 해야 되고요. 바이럴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는 소프트웨어 제작하는 개발팀이 있고 기획하는 기획팀과 디자인을 하고 있는 디자인팀이 이제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토탈 마케팅이라고 해서 저기 보이는 뭐 플랫폼 제작, 팜플렛, 유튜브, 네이버 체험단, 상세 페이지,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IT와 뭐 마케팅을 연결했다. 저희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릴 건데요. 가장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환경 문제였어요.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를 겪었고 그거에 있어서 뭐 바이러스의 주기가 4년에서 2년으로 줄고 있다. 심지어 저희는 오미크론이라는 거를 또 2년 만에 맞닥뜨리게 되었고 뭐 다른 이제 학자분들께서는 그 주기가 1년 단위로 또 줄 거고 또 데일리로 바뀔 거다. 매일매일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무서웠고 그거의 원인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환경의 오염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가 과연 그 작은 우리 기업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게 전체 폐기물들 쓰레기로 버려지는 폐기물들 중에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빵에 대한 쓰레기가 배출되는 여분의 빵에 대한 문제가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다는 거를 많은 서치와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남은 빵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접근을 했습니다. 식품 공급망에서 음식물 손실과 쓰레기가 남아서 그거에 대한 탄소 발자국이 굉장히 이제 상당하다. 그거에 대한 서치를 이제 제가 하면서 내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좀 바꿔보고 싶은데 사람이 인력이 투여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누구나 해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디지털 기술로 좀 인력도 좀 줄이고 좀 간편화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사람의 손을 좀 덜 거치면서 그런 방법들을 이제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방법은 제과점들에 가서 얼마만큼의 빵이 남는지를 이제 물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건데 함께 해줄 수 있냐 해서 제휴 제과점들의 모집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땡이와 제가 오땡스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어쨌든 남는 빵이 조금 줄어들어서 탄소 발자국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말 오땡스 얼랏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프로젝트 이름이 오땡스 얼랏이었고 이 안에 플레이어를 오땡이라고 지칭해놨고 그다음에 빵을 가져갈 수 있는 수혜자를 오땡스라고 해놨습니다. 저희가 오땡스 얼랏이라는 플랫폼을 하나 제작을 했고요. 제휴 제과점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관리자인 저희 커넥트 말고 다른 시민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빵의 문제, 그러니까 음식물에 대한 문제를 좀 인식을 하고 함께 참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기 위해서 오땡이라고 지목을 한 사람은 제휴 제과점을 갑니다. 방문을 합니다. 당연히 오땡설랏이라는 그 웹페이지에는 빵이 어느 제과점에 있는지 제휴점이 어딘지 이제 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오땡이가 그 곳에 가서 빵을 픽업을 합니다. 빵을 픽업을 해서 저희가 무인 냉장고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무인 냉장고에다가 빵을 집어넣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나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오땡설랏에 저희가 포인트로 그 한 행위에 대해서 포인트로 적립을 해드려요. 그 적립된 거를 가지고
안에 오땡스 월라 자체 내에 쇼핑몰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물건을 소비할 수 있게끔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땡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쿠팡이츠 아시죠? 누구나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쿠팡이츠의 역할을 오땡이에게 부여한 겁니다. 당연히 커넥트가 이 빵을 가져다가 냉장고에 채워놓고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이제 열어놓는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정말 소소한 참여가 될 것 같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려면 이렇게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땡이가 제과점에 가서 남은 빵을 가지고 온 거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부의 행위로 받고 그 기부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포인트화하자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포인트는 어쨌든 가상화폐인 거잖아요. 실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몰 자체 내에서 소비가 되어야지만 문제가 없는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되어서 내부에 쇼핑몰을 만들었고 그 포인트를 완전히 소비할 수 있게끔 이제 열어놓은 시스템입니다. 수혜자라고 만들어놨던 오땡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설정 시에는 취약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빵이라든지 뭐 우리가 먹는 식에 대해서 고민거리가 있으신 분들이 좀 가져갈 수 있도록 열어놓는 수혜자를 오땡스라고 해놨는데 처음 설정할 때보다 더 넓은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취약계층을 인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에 이제 저희가 막히게 되면서 그럼 좀 더 열어놓고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가져갈 수 있게끔 열자. 그래서 빵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오땡스라고 이제 지칭을 해놨습니다.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펙을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지금 동문이라고 하는 이쪽은 한옥마을이고요. 저쪽은 이제 한지 전통문화회관이 있는 저쪽인데 한옥마을을 끼고 있는 바로 옆 골목이 동문길입니다. 전주에서는 정말 구도심 중에 완전한 중심가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저희 이제 부모님들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서 만나고 이곳에서 차 마시고 이곳에서 쇼핑했던 그 거리라고 해요. 지금은 젠트리피케이션 효과 때문에 굉장히 많은 30% 이상의 빈점포가 있는 거리긴 한데 이곳 정 가운데에 현재 투뿔라운지라는 곳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제가 커넥트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조금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고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무실인데 전주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냉장고를 넣었고 이곳은 누구나 365일 24시간 올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이제 거점을 설정하게 되었고 이곳에다가 냉장고를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굉장히 MVP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고도화된 기술을 넣지는 못했지만 로컬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를 조금 효율적으로 풀어보자라는 데 조금 초점을 뒀다는 걸 인식하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현재 내부 사진인데 내부가 한 34평 정도 됩니다. 이 공간 안에 저희가 무인 냉장고를 설치를 했습니다. 일반 냉장고를 설치를 했을 경우엔 당연히 도난의 문제와 이 빵에 대한 경로를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탑재한 무인 냉장고를 설치를 하게 되었고 입구를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벽면에 이제 붙여놓게 되었습니다. 냉장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이제 오땡이들이 어떻게 이 냉장고를 사용하는지 아실 것 같아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안드로이드 기반의 키오스크가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용량은 510리터짜리에 저희가 하이폴리머 강판으로 만들어진 이제 무인 냉장고이고요.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열리지 않고 특별히 카드를 꽂거나 인증 절차를 걸쳤을 때만 키오스크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이제 열리도록 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이제 연결한 프로그램은 이 무인 냉장고 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으나 냉장고 안에 물건을 집어넣는 게 이제 오땡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빵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오땡스라고 해서 가져가시는 건데 요 포인트는 그 어쩌면 폐기돼야만 했던 그 빵에 대해서 새로운 유통 과정을 저희가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해서
당신의 발걸음이 새로운 유통이 되다라는 이제 어떤 슬로건을 걸고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 냉장고를 설치를 하고 여러 분들이 이제 전주대에서 같이 고민하셨던 여러 그룹들이 오셔가지고 이 시뮬레이션을 하고 저희와 함께 이제 어떤 비어 있는 허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해보니 이런 것들이 좋았더라, 이런 것들은 좀 보충을 해줬으면 좋겠더라라고 하고 하는 모집단의 그런 또 시뮬레이션들이 있었습니다.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RFID라는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어떤 물건이 들어와도 지금 발행되어 있는 저 태그를 붙이게 되면은 정해진 장소가 아니라 아무 곳에나 이렇게 물건을 넣어도 알아서 재고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이제 3회차의 멘토링과 회의를 통해서 크게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그 냉장고를 제작하는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이런 제안을 했을 때 흔쾌히 이제 같이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내부의 프로그램을 또 만지는 일을 저희 이제 프로그래머와 함께 같이 해주셨는데요. 처음에는 RFID 방식을 쓰겠다고 했고, 그거에 대한 냉장고를 준비해주면서 이제 좀 쓰기 쉽게 안드로이드 방식으로 이제 넣어주시겠다고 했던 부분 조율이 되었고, 단지 이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저희가 이 냉장고와 저희가 만든 어플의 그 호환도가 얼마나 높을 것인지,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가장 컸었고, 그리고 무인 냉장고를 열고 개폐시 때 그 인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굉장히 많은 큰 이슈였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문도 나왔다가 뭐 주민등록번호도 나왔다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으나 다 합당하지 못하다고 이제 판정을 받아서 그 카드로밖에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특정 카드를 뭐 사용을 해야 되거나 누군가에게 그 카드가 지급이 됐을 때 내가 그 취약계층이거나 아니면 수혜자라는 게 좀 드러나는 거에 대한 약간 오류점들이 좀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 내부에서 이제 앞단에 제가 설명드렸던 프로세스를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2차 회의를 거쳐서 이제 프로그램 안쪽에서 만져줄 수 있는 거는 제과점에서 받아서 RFID를 부착을 태그를 하고 냉장고에 집어 넣은 다음에 그것을 수혜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면, 내부에 있는 키오스크가 누군가가 이 빵을 집어 넣는지에 대한 재고 관리를 최종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이제 주면, 저 데이터베이스를 저희 오땡스 얼랏에서 검토하고 집어넣은 오땡이들에게 포인트를 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키오스크 데이터베이스와 저희의 그 어플 내에서 호환이 되고 포인트로 이제 전환이 되는 부분에 대한 개발이 들어갔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논의가 돼야 됐던 게, 저희가 매장을 운영하는 그런 점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냉장고가 어느 장소에서 운영이 돼야 효과적일지, 그리고 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홍보가 나가야 될지에 대한 조율을 지금 이 공간은 전주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마블러스라는 민간 단체가 지금 거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분들과 함께 이제 이 장소에 대한 협의, 냉장고가 가동되면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거에 대한 협의를 또 주고 받았습니다. 저희의 이제 주요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놨는데요. 무인 냉장고 시스템의 일부 참여해서 개발을 하였고, 무인 냉장고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적립금을 지불하고 가상화폐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가상화폐는 몰 안에서 모두 소비될 수 있도록 설정을 했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카피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또 돈이 될 수 있을지도 저희는 추가적으로 고민을 했고, 이 안에 포인트 몰이라고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포인트 몰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광고비를 받거나, 이 냉장고 안에 기재되는 게 탑재되는 게 받아가지고 온 빵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제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첫 출시품 뭐 그리고 재고 관리가 채 되지 않은 주변 기업분들도 이곳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서 그 참여비를 받는 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포인트를 입점한 상품들은 기업들의 홍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옷땡이로 역할을 해주신 분들의 발걸음과 시간이 가치적 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이제 적립될 수 있도록 그 피드백 주신 분들 중에서 주셨는데, 이게 옷땡이가 나중에 포인트뿐만 아니라 기부 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는 형태까지 좀 디벨롭이 됐으면 어떨까라고 또 말씀 주신 분이 있어서 네, 그것도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완전한 어플 형태로 개발한 건 아니고요. 웹페이지인데 앱형으로 보여지는 웹 앱을 이제 페이지를 개발을 했고, 이 안에서는 오땡썰랏이라는 어떤 기획이고, 그리고 포인트몰에 어떤 것들이 있고, 제휴 제과점은 뭐고, 그다음에 빵을 등록하기를 지금 넣어놨는데,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옷땡이가 빵을 탑재를 하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하면서 한 번에 더 관리 체계를 만들어 놓은 그런 카테고리로 이제 설정이 되었습니다. 뭐 성과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정량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건 현재 없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이 과업을 수행을 했고, 대신 그냥 저희가 좀 성과라고 말해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시민 참여형으로 프로세스를 도출함이 조금 이것의 성과지 않을까. 그리고 포인트로 결제되는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유통 체계를 만들었고, 또 빵에 대해서도 새로운 유통 체계를 한 번 더 연장했다는 거.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서 누군가 조금 더 카피를 해줘서 이런 사회 문제가 단순 정말 기부나 봉사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걸 좀 저희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도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에 대해서 말하면 뭐 변명같이 들릴 수 있으나 처음에 이제 저희가 제안하고 개발한 에 있어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저희의 그 커넥트 안에서의 소소한 인원들이 이걸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고, 2, 3개월 내에 이 과정들을 사실 기획단에서도 여러 번 수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획하자마자 한 번의 수정을 거치고 바로 시행에 들어와서 시뮬레이션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이 부족했구나, 기획단에서 놓쳤던 게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정적인 이제 예산 범위 내가 있어서 사실 뭐 지원받은 지원비도 있었으나 사비도 많이 털어 넣었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좀 시너지가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굉장히 뜨끔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에러점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처음에 키워드를 설정을 할 때 빵 쓰레기라고 지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휴업체를 모집할 때 굉장히 불쾌해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빵 쓰레기가 아니라 남는 빵, 뭐 여분의 빵, 아직 소비되지 못한 빵으로 저희가 다시 전환해서 싹 수정을 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마케팅 기간조차 이제 저희에게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저희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는 마케팅 작업을 해서, 마케팅 업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도록 이제 앞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네, 오땡이와 오땡스 부분에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저희 뭐 토론하면서 질문 주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입고할 때 등록하는 방법이 어려웠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이게 뭐 입고하기 해서 직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현 프로그램이 원래는 무인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무인 냉장고였기 때문에 입고하는 버튼조차 없어서 숨겨져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시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안내의 경우 캡처 화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입고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앞에 있었는데, 저희가 키오스크 안에 빵을 입고할 때 이렇게 현재 재고 스캔, 도어 열기, 도어 닫기 뭐 이런 식으로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해야 되는 행위의 순서대로 있지 않아서 이거 눌렀다 저거 눌렀다 해야 되는 또 그런 불편한 점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태그 붙이는 법도 되게 특이합니다. 얘가 서 있어야지만 RFID 그 적외선이 좀 지나가면서 얘를 인식을 해서 태그 누워 있으면 안 돼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오늘 기부된 빵과 나간 빵 이런 것들에 대한 직관적인 숫자가 플랫폼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또 주셨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한번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고, 오땡스는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다. 카드를 꽂고 그것을 이제 인증하면 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카드 꽂는 곳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여달라, 뭐 표시를 해달라 이 정도의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네, 저희의 활동은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요. 엄청나게 디지털은 아니었으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내에서 어떠한 한 시도를 해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가지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그 디지털 엄청난 기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꼭 이게 남는 빵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그런 식품 분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구체적인 사례를 실감나게 발표해 주신 박하솜 대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세 번째 발표가 되는데요. 잠시 휴식 10분을 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발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휴식 시간에는 옆에 바로 옆자리에 그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커피나 다양한 음료를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음료 드시면서 휴식 취하시고 그다음 포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